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6편 봄바람과 함께 온 깨달음. 정운학과의 재회, 우연과 필연의 의미. 다음의 봄,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 4월의 어느 날, 은주는 부두에서 그물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큰 배낭을 메고 여객선에서 내리는 남자, 바로 정운학이었다. 아저씨. 은주는 반가워서 손을 높이 흔들었다. 운학도 은주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다.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조금요. 아저씨는 그대로세요. 하, 그렇구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저씨는 지난 겨울 연구 잘 되셨어요? 운학의 표정이 약간 복잡해졌다. 그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요? 연화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봤는데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횟집으로 향했다. 정화 씨는 운학을 반갑게 맞았고 작년과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작년에 여기 와서 은주를 만난 이후로 내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어떻게요? 예전에는 지질학을 순수하게 과학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 땅에 깃든 이야기와 문화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어. 은주 덕분이지.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너는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 돌과 땅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 정화 씨가 끼어들었다. 그러게요. 은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요? 네. 예전에는 그냥 횟집 운영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운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은주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분명히 있어. 내가 작년에 여기서 며칠 보내면서 깨달은 게 진정한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야.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지. 예를 들어 연화도를 연구할 때도 단순히 지질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야. 은주는 운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럼 내일 다시 연화도에 가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특히 사명대사와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없으면 안 돼.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주와 운학은 다시 연화도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버지 대신 마을의 다른 어부가 배를 태워줬다. 작년보다 섬이 더 푸르러 보이네. 운학이 감탄했다. 봄이니까요.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죠. 연화도에 도착하자 운학은 더욱 정교한 장비들을 꺼냈다. 지자기 측정기, 토양 분석기,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까지. 오늘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 하지만 보더감에 도착했을 때 운학은 장비를 모두 내려놓고 그냥 앉았다. 역시 여기는 특별해. 장비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어떤 느낌이세요? 평화로우면서도 슬픔이 있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명상에 잠긴 누군가의 마음 같아. 은주도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작년에 느꼈던 그 특별한 기운이 여전히 있었다. 아저씨,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뭘까요? 운학은 은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갑자기 그런 건 왜? 작년에 아저씨를 만난 것도 오늘 다시 여기 온 것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운학은 잠시 생각했다. 어려운 질문이네. 은주가 못 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모든 게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니까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연결고리들이 너무 복잡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작년 겨울에 하필 그날 욕지도에 온 것도, 내가 하필 그 시간에 부둣가를 지나간 것도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이요? 내가 너를 만나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야. 만약 그날 밤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돌과 땅을 차가운 물질로만 봤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인 거네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요? 너도 나를 만나면서 뭔가 변했을 거라는 거야. 학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은주는 깜짝 놀랐다. 운학의 말이 정확했다. 실제로 작년 이후로 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맞아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뭘? 모든 것이요. 지질학도, 역사도, 사명대사에 대해서도. 그런데 학교를 안 다녀서. 운학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은주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야. 어떻게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운학이 연화도의 풍경을 가리켰다. 자연에서 배우는 거지. 자연에서요?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바다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이 섬에서 역사와 정신을 느끼고. 그게 진짜 공부야. 은주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그럼 저도 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학자는 학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마음이 만드는 거거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운학은 은주에게 지질학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은주는 운학에게 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여기 이 바위에는 옛날에 스님들이 글씨를 새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어디? 은주가 가리킨 바위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희미한 글자 흔적이 있었다. 이건 한자인 것 같은데. 무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 무상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중 하나지. 은주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문득 머릿속에 큰 체구의 스님이 이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저씨, 혹시 사명대사님이 직접 새기신 걸까요? 모르지.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이 글자의 풍화 정도를 보면 꽤 오래된 것 같거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보더감터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은주야, 오늘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저도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 약속해 줄 수 있을까? 뭐요? 계속 공부해. 너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섬의 진짜 비밀을 밝혀내. 저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야. 이 섬이, 바다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욕지도로 돌아온 은주는 운학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었다. 오늘 운학 아저씨와 연화도에 갔다. 무상이라는 글자를 봤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이것도 무상의 법칙일까? 며칠 후 운학이 떠나면서 은주에게 몇 권의 책을 선물했다. 이 책들을 읽어봐. 어려우면 조금씩 천천히 읽어도 돼. 고마워요. 꼭 읽을게요. 그리고 이거. 운학이 작은 수첩을 건네줬다. 너만의 연구 노트야. 매일 관찰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기록해봐. 은주는 선물을 소중히 받았다. 아저씨, 또 언제 와요? 내년에도 올 거야. 그때까지 넌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아. 운학이 떠난 후 은주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바다일을 하고 저녁에는 운학이 준 책을 읽었다.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하나씩 이해해가는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은주는 매일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기록하면서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사색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연화도 방향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했다. 운학 아저씨 말이 맞아. 우연 같지만 필연이었어. 내가 이런 길을 걷게 된 것도.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났다. 연꽃 향기였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